첫 번째 주제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와 나폴리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정말 요즘 기세가 무섭습니다. 엄청나요. 네. 아약스 원정이 진짜 어려운 경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6골을 몰아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네. 아약스가 언제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네. 동시에 또 나폴리가 이번 시즌 정말 잘 보강을 해서 선수 한 팀으로 잘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폴리가 지금 3연승으로 A조 선두를 달리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네. 그 아약스는 1승 2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별리그 통과는 어려워졌고요. 거기에다가 아약스가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6실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나폴리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로. 사실 아약스가 네. 이제 뭐 유러피언컵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우승 트로피도 많고 네네 그렇죠. 뭐 그런 팀인데 홈 경기에서 6실점을 이번에 기록을 했고요. 나폴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폴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나폴리가 잘 나가는 비결은 바로 의지입니다. 아, 의지인가요? 의지입니다. 네. 선수들의 의지입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6골이나 넣고 나서 아약스 원정에서 게다가 네. 가서 이겼는데 그 정도면 약간 승리에 약간 뽕에 취할만 하잖아요. 네. 근데 경기 종료가 되고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와 기자회견을 가진 이 스팔레티 감독이 선수들을 그냥 칭찬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선수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6골이나 넣고 이겼는데도 반성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네. 막 이렇게 뭐가 잘했어, 네. 뭐가 못했어 네. 공유를 하면서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되는 팀의 모습이죠, 정말.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크바라첼리아가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동료들에게 이거 내가 내줬어야 하는 패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했대요. 1골 1도움을 한 선수가. 네. 그만큼 이제 네. 이 의지 자체가 선수들이 정말 좋은 거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팀적으로 이게 하나로 끈끈한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스팔레티 감독이 또 크라바는 좀 팀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골을 넣은 선수만 잘한 게 아니다. 라스파도리가 득점을 했지만 네. 마티아스 올리베라 좋은 패스가 있었고 팀 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또 이게 팀적인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북런던 더비가 생각이 납니다. 아스날이 이제 골을 기록했는데 네. 선수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나서 바로 막 자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거 지금 아스날의 1위인 이유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폴리도 그런 모습을 그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라스파도리 선수 같은 경우는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네,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인터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팀 플레이가 엄청 중요하다는 그런 말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시죠. 라스파도리 성대모사요? 네, 라스파도리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 라스파도리 성대모사를 한국어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 협의가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서로를 돕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리고 더욱 잘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우린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스파도리는 뭔가 팀플레이에 대한 네. 중요성, 그리고 우린 더 성장해야 된다. 자기의 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이 팀적으로 잘 되는 선수, 네. 이 팀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잘 되는 팀은 이 선수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은돔벨레 선수가 그 생각보다 적응을 조금씩 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해요. 네. 은돔벨레 선수는 금돔벨레죠 이제. 네. 나폴리에선 금돔벨레가 됐습니다. 은돔벨레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지엘린스키의 자리에 투입이 됐어요. 네. 근데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 36분에 은돔벨레에게 이제 뜬 공이 전달이 됐는데 발을 높이 들어서 툭 건드려서 수비수 사이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은돔벨레가 이런 플레이를 잘하고 사실 토트넘에서도 영입할 당시에 이런 플레이 때문에 영입을 했던 건데 안 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를 보낸 건데 그거를 지금 나폴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 44분에는 땅볼 크로스를 받은 은돔벨레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또 때렸습니다. 아, 아쉬웠어. 네, 이제 지금 한 골을 이미 넣었고 운동벨레는 2호 골이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은덤벨레가 또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고 96%죠. 네, 키패스도 경기 최다네요. 네, 키패스 3회로 경기 최다였고요. 네. 패스 안정감, 파괴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성실성이죠. 아, 네. 공중볼 2번, 공 탈취 2번 기록했어요. 네. 은돔벨레가요. 은돔벨레가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은돔벨레가 네. 이게 뭐 그냥 저 수치만 보면은 네. 다른 분들은 아니 선수라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드필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돔벨레기 때문에 은돔벨레는 지금 팀 플레이의 기여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상태고요. 정말 토트넘에 있을 때 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지금 나폴리 가서 금돔벨레 좀 됐습니다. 네. 좀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은돔벨레도 살리는 나폴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은 바로 스팔레티죠. 그렇죠. 네. 스팔레티도 은돔벨레 칭찬을 했어요. 네. 칭찬하면서 팀의 단합에 대한 메시지를 또 보냈는데 스팔레티 감독은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항상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스팔레티 감독 성대모사를 준비를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씨. 네. 훈련을 똑바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리가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많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출장해야만 하죠. 모든 경기력은 훈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정말로.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공격을 너무 몰아쳤어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적 후에 처음으로 돋보이지 않은 경기. 근데 사실 수비수라면 돋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칭찬일 수도 있잖아요. 팀에게는 정말 칭찬이죠. 네. 근데 그동안은 잘하면서도 돋보여서 정말 대단한 평가들 들었고. 네, 맞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앞선 10경기 중에서 9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를 했고요. 한 경기 쉬었죠. 네, 한 경기 쉬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A매치를 2경기 빼고 다 뛰었어요. 체력이 정말 고갈된 상태였지만 UCL은 이제 지금 조 1위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폴리 경기에서도 지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그래서 경기 내용 쪽이나 좀 기록면에서 보면은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띄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잘했다. 네,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성실하게 집중력 높은 수비를 많이 보여줬고요. 패스 성공률 82%예요. 네, 수비수고 뭔가 후방 빌드업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걷어내는 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82%면 괜찮은 준수한 수치고 공중볼 경합 승리가 3회고요. 100% 다 이겼습니다. 역시. 공 탈취 1회, 가로채기 4회인데 가로채기 4회는 이날 경기 최다였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의 대가 얼마 전에 지루 선수랑도 이제 맞붙어서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루 한번 겪고 나니까 지루 미만 지미잡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미잡 됐죠. 근데 이게 제가 재밌는 게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방금 알아낸 건데 은돔벨레가 공탈치 2회인데 김민재 선수는 1회였네요. 앞쪽에서 좀 많이 놀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약스와 나폴리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스 리포트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정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게 만들었던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 독일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한 팀이었을 텐데 선발 출전했어요. 그냥 뭐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 말하면은 화만 나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해리케인, 히샤를리송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 삼각편대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콘테 감독이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케인 선수에게 정말 예리한 크로스를 많이 줬어요. 패스도 했고. 근데 케인 선수의 사실 그
결정력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거 넣어줬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네. 왜냐면은 토트넘은 이날 경기 자체가 경기 시작부터 전방 압박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점유율 가져가면서 확실히 이기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나가고 공격도. 이게 아스날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점유율은 그냥 대놓고 포기를 하고 다 내려앉고 역습 축구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전은 완전히 다른 전술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선수가 공격에 나서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전반 11분에 굉장히 예리한 킥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경기장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 그걸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굴려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잡아놓고 왼발로 슈팅처럼 강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리케인이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해리케인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 발만 갖다 댔어도 들어갈 법한 골이었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갔고 전반 24분에도 히샤릴리송이 이제 침투 패스를 줬고 그거를 손흥민이 받아서 낮게 크로스 올렸는데 그 케인의 몸에는 맞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몸만 맞고 그냥 그대로 지나간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4분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케인에게 줬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줬고 케인 선수가 받아서 바로 턴한 다음에 슈팅 날렸는데 그것도 크로스바. 골문 옆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손케 듀오가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둘의 호흡이 좋아서. 근데 손케 듀오가 터질 만한 장면이 3번이나 있었는데 그게 연달아서 무산이 됐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어쨌든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빈공인데 그런 좀 골이 터져야 손케 기록도 계속해서 써내려갈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물론 이건 챔피언스리그지만 3번이나 연달아 무산됐다라고 이제 허인혜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흥민 선수의 본인의 득점 찬스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 40분에 케인 선수가 절묘하게 흘려준 공을 그게 이제 하세베 마코토 선수를 지나치고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빠르게 슈팅을 날렸는데 그게 골문에 아주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게 아쉽게 지나갔고 후반 8분에도 히샤를리송이 페널티 박스에서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살짝 뒤로 빼줬고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찼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어요. 이 장면 자체는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쉽게 빗나간 장면이라. 후반 38분에는 라이언 세세뇽이 땅볼 크로스 올렸는데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세도를 하긴 했지만 골키퍼가 각을 잘 좁히고 나오면서 이제 빗나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랬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이제 케인 선수도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되긴 했지만 뭔가 모든 걸 그래도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경기 종료 직전까지 공을 몰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엄청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가서 이런 지친 상황인데 거기서도 끝까지 좀 뭔가 남은 힘을 짜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날 손흥민 기록을 보면은 슈팅 3회, 키패스 2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작 골이 안 터져 좀 아쉬운데 경기 종료 뒤에 어쨌든 이제 평점도 나왔어요. 풋볼 런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6점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좀 평범한 수준의 평점이거든요. 좀 잘하면 7점을 바로 주니까 6점 정도 받았는데 그래도 공격수 3명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히샤를리송과 케인은 둘 다 5점을 받았고요.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이 매체에서는 먼저 조명을 했어요. 그 크로스, 아쉽게 지나간 크로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했던 말이 이제 토트넘에서 가장 활발한 공격수이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의 볼 터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좀 실망시켰다. 이런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 콘테 감독의 인터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트넘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제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팀들은 정말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토트넘이 지금 지옥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9월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복귀하자마자 경기가 지금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월드컵 때문이죠.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개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보통 6, 7월에 하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즌 중에 해야 돼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일정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동안
3, 4일에 한 경기꼴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날은 이틀도 있어요. 네. 네, 진짜 빽빽한 이제 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 2경기부터 삐거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로테이션이 많이 없긴 하죠. 네. 그러니까 주전 선수를 가동을 했는데 첫 2경기가 삐거덕대는 거면은 시작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네. 이 지금 그래서 콘트넘이죠. 네, 콘트넘이에요.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콘테 감독이 또 경기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영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거 약간 봤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네요. 네. 약간 욕을 더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인터 밀란이나 첼시에서 했던 말 그 흐름이 약간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그렇죠. 도루마무 느낌. 네. 네. 이게 안 좋은 흐름이 자꾸 이어져요. 나폴리랑 이래서 제가 비교된다고 하는 말이 나폴리는 이제 이겨도 칭찬 안 하고 약간 뭔가 더 우린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면 토트넘은 별로 안 좋았는데 결과가 근데 이 콘테 감독은 우리 경기 오늘 괜찮았다고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영입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콘테 감독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다고 성대모사를 제가요? 네. 약간 오늘 조세호가 됐네. 또 다른 성대로 다른 성대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토트넘 내한 경기 했을 때 콘테 감독 목소리 직접 들었잖아요. 네.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꼭 이럴 거야? 나는 지난 시즌에 2개에 대해만 참가했던 것이 그렇게 안 낮았는데 나는 지난 시즌에 2개에 대해만 참가했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자주 말해왔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완전히 다르다. 정예 멤버로 경기에 나서야 하므로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적 시장에 대해서 자주 거론했는데 영입이 더 필요하다. 됐냐? 됐냐? 네. 정말 똑같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콘테 감독이 인터뷰 자체가 조금 이 지금 안 좋은 흐름에서는 뭔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코멘트를 날리면서 또 나폴리와 좀 비교되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크푸르트 독일 분데스리가 자체에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프랑크푸르트에도 일본 선수가 2이나 뛰었어요. 네, 그래서 미니 한일전이라고 또 이제 부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지금 2명의 일본 선수가 있죠. 네. 하세베 마코토 그리고 가마다 다이치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 셋 다 선발 출전을 하면서 성사는 됐어요. 이 미니 한일전. 근데 하세베 마코토 선수가 플레이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근데 사실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짜증나게 잘했습니다.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38세예요. 네.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체감이 어떻게 되냐면 박지성 선수가 주장원장 달고 참가했던 아시안 게임에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럽팀 주전으로. 네. 38세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아요. 네. 182인데 제가 18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리케인 선수를 꽁꽁 묶은 거예요. 오. 190에 육박하는 그 선수를. 근데 이게 진짜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만큼 아무튼 엄청 노련하게 플레이를 잘 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매너 논란도 있었죠. 네. 전반전에 히샤를리송 슈팅에 태클을 맞고 나서 히샤를리송이 이제 쓰러지니까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케인과 뒤엉켜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상태에서 이 하세베 선수가 이 케인의 다리 쪽을 내가 찍는 그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근데 케인이 그 장면에 대해서 심판에게 엄청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네. 얘가 이렇게 먼저 나 했다. 근데 심판이 너 항의하지 말고 옐로 카드 줬습니다. 약간 건드리건 건드리고 그다음에 경고까지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약올릴 만한 그렇죠. 진짜 장면. 빡치죠. 네. 근데 그 하세베 선수가 노련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노련하게 잘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마다 다이치 선수는 하세베 선수와 달리 공격수예요. 이 선수는 그 미드필더 쪽 네. 위쪽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늘 새벽에 날카로운 킥력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킥을 담당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전반 18분에 연속으로 좀 코너킥 기회를 얻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좀 요리스 선수의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 수비진의 6탄 방어도 있으면서 이게 실점으로 가진 않았는데 킥력 자체나 뭐 궤적이나 그 세트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예리하고 날카로웠고요. 후반 30분에는 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드리블로 다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발로 감아찼어요. 네. 그게 이 골문을 외면을 했는데 이거 들어갔으면은 좀 헤드라인 좀 그렇죠. 나왔겠죠. 손흥민 존인데. 그렇죠. 또 뭐 네. 그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그 그쵸. 손흥민 앞에서 네. 감하다가 가마차기. 킥을 보여줘. 네. 그러게요. 감하다가 가마차기. 그쵸. 네. 그런 킹 받는 네. 저희가 기사를 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못 넣어서.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뭔가 김민재 선수가 요즘 뛰고 있는 나폴리는 너무 상승세고 너무 잘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그 안에서 그냥 주축이에요. 뭐 정말 세계적인 B클럽에서도 막 지금 연결이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죠. 세계 최고의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지금 토트넘은 좀 상황이 썩 좋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 어제는 또 같은 시간에 네. 경기가 열렸는데 제가 좀 나폴리가 지금 진짜 잘 나가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 해외 축구란 보니까 그 인기 순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정말 위쪽은 다 나폴리가 그냥 독식했더라고요. 토트넘이 별로 없어요. 토트넘과 네. 손흥민 선수 관련된 네. 기사가 많이 없고 거의 다 나폴리 김민재인 거 보고 와 진짜 이게 많이 이쪽으로 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팬들이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나온 거 딱 보고 이 정도면 그랬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조랑 이제 아틀레티코조가 네.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조인데 토트넘이 약간 어쨌든 좀 헤매고 있어요. 네. 네. 오히려 1위고. 맞아. 오히려 네. 진흙탕이 됐죠.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는 월드컵에서 우리 조도 충분히 진흙탕으로. 네, 차라리 진흙탕이 나은 것 네, 같은데. 진흙탕 되면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뭐 외신에서 한국의 순위를 예측하는 게 3, 4위잖아요. 네. 진흙탕 되면 저희가 1,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진흙탕 괜찮죠. 근데 포르투갈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뭐. 네. 네.